반려동물 바로알기 프로젝트, 우리 반려동물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죠? 오늘은 구강건강에 대한 4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3번의 영상들에서 치아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들을 해봤는데요. 여러 편으로 나누어 이야기했지만 결과는 하나였죠. 양치 열심히 하자.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상을 그동안 찍지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기다려주신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사실 복귀 영상으로 여름철에 관련된 질병 관련 주제를 준비하고 자료를 수집 중에 있었는데, 최근 들어 제 SNS에 눈에 들어오는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반려동물 구강건강에 관한 바르는 치약 광고였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워낙에 많아서 그냥 지나치려 했는데 제 SNS에 광고가 너무 떠서 저도 내용을 슥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황당하기도 하고, 유명 수의사를 모델로 앞세운 광고에 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필터링 없이 받아들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주제를 급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반려동물 구강관리 정말 바르고만 있는 거야? 지금 시작합니다. 구강관리에 관한 영상에서 치아관리의 시작은 솔질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무색하게 만드는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특정 상품을 언급하고 싶지만 이 상품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구강관리 제품이나 바르거나 먹는 치약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들의 내용만 가지고 썰을 풀어보려 합니다. 이 상품의 광고를 한번 보면 충치균과 플라그를 분해하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칫솔질 없이 바르기만 해도 치태를 제거한다 합니다. 치아 표면을 손상하는 연마제도 없어서 건강한 에나멜을 보존할 수 있다고 하며, 매일 바르기만 해도 양치 효과를 볼 수 있어 칫솔질을 거부하는 아이들도 쉽게 구강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제품들은 플라그를 제거하는 물질로 덱스트라나아제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덱스트라나아제는 덱스트란을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럼 이 덱스트란 폴리사카라이드는 도대체 무엇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충치균이 당분 여러 개를 붙여서 만드는 물질 정도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불용성이라서 잘 녹지도 않고 끈적거리는 점착성이 있어서 플라그가 치아 표면에 잘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끈적거리는 성질은 플라그 유지나 치석 형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되겠죠. 그래서 덱스트라나아제를 발라주면 덱스트란을 분해해서 플라그가 파괴된다? 뭐 이런 논리인 건가요? 플라그를 형성하는 것은 사실 덱스트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침에서 분비되는 당단백질과 구강에 있는 세균들도 들러붙고, 거기에다 잇몸에서 탈락되는 여러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다 세균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덱스트란이 추가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복잡한 구조에서 하나만 제어를 해서 질병을 관리한다? 사실 제 논리로는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해가 안 해서 여러 자료들과 논문들을 찾아봤지만, 덱스트라나아제가 덱스트란을 분해하면서 플라그 형성을 저해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플라그를 직접적으로 분해한다는 것은 사실 찾지를 못했어요. 이런 연구들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정말 플라그 제거에 효과가 있다면 사람들에게서 이미 상품화가 되었겠죠. 저는 하루에도 최소 4번은 양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저도 귀찮아요. 양치를 편하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도 할 거예요. 전동 칫솔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바르기만 하면 되는 치약은 사람에서는 현재도 없죠. 이런 반려동물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사람들은 왜 쓰지 않는 것이죠? 사실 이 내용만 생각해도 이 광고를 믿어야 하는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치약들은 구취나 치석 생성을 억제하는데 입냄새는 질병이 진행되면서 발생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질병 유무를 인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증상, 바로 단서들 중 하나이죠.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게 되면 보호자들이 질병을 인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치석은 질병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치석이 없다고 해서 세균 감염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관리 제품들을 사용한 아이들을 보면 육안적인 구강 상태는 깨끗하지만 치은염이 있는 아이들을 간간히 볼 수 있습니다. 질병은 있는데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니 보호자도 진료를 보는 수의사까지도 질병을 인지하는 것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질병 발병이 늦어지고 수의사들도 진단이 어려워진다면 결국 치료 시기가 늦어지고 잇몸의 손상은 더욱 심해지면서 치료가 어려워지거나 치료 후에도 치과 치료 주기가 더욱 짧아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제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리 원칙은 질병의 원인이나 발병 조건을 없애주는 것입니다. 효소가 함유된 치약이 이런 조건들을 줄여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찾아본 논문들도 자료들도 실험적으로는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실험에서 플라그 자체의 형성을 막지 못하고 치은염이 진행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은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관리는 플라그를 물리적으로 파괴하는 꼭 양치질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접 양치하는 내 치아도 꼼꼼히 양치하기에는 쉽지가 않고, 하물며 우리 반려동물들의 치아를 양치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양치와 함께 이런 보조 제품들을 사용한다면 분명 구강관리 효과를 높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제품의 긍정적 효과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호자분들이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르기만 하면 된다? 사실 이 광고는 좀 너무한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 저도 아직 최신 학문을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다른 자료가 있다면 제보해 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고 올바른 보호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과 의사를 영어로 덴티스트라 표현하는 것은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약물이 아닌 치료자의 기술로 직접 제거하는 시술이기 때문이다. 이 얘기는 대학에서 정교수로 계시던 현직 치과 의사분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치과 치료는 구강관리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행위가 동반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양치질 꼭 해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